지방 의사 늘리기 위한 의대생 확대 어떻게 방안. 늘리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다래끼 시간입니다.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의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소규모 의대를 정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은 의대 신설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만 총 1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대 신설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의대 정원과 함께 이슈로 떠오른 의대 설립과 관련한 쟁점과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부산대 병원장인 김동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해서 박명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 국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헌 박사님? 예, 지역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옛날에도 다소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나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학전문대학원의 구성 학생들이 거의 수도권에서 한 반쯤 내려오고 지역에서 한 반쯤 있다가 수도권에서 내려온 반은 의사 면허만 받고 다시 수도권으로 간백해버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의사의 그 부족 현상이 아주 심하게 됐다. 사실 그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 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책당국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도 이제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의사 수의 부족의 현상이란 것이 어전으로 인해서 2006년도 발생한 그런 내용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그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가 나타나죠. 예, 이 의료란 거는 1년, 2년 만에 정책을 한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의전원이라 하더라도 의대 4년, 그다음 전공의 5년, 그다음 펠로도 2년, 그다음 군대 가는 사람은 군대 또 3년, 뭐 이렇게 하면 10수년이 흘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17년이 흘렀으니까 2006년도 시작했으니까 2023년도 벌써 이제 문제가 터지는 시기를 시작해서 정점에 달해 있는 시기가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대학을 졸업하고 집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의전원에 가서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전문의가 되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수도권은 의사가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부족하다는 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은 의사를 구하기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실패의 원인이 의전원 때문에 생겼고 또 두 번째는 필수 의료가 없다. 특히 김동헌 박사님 외과잖아요. 외과 대한민국 외과 학회 회장까지 하셨는데 이런 필수 의료의 붕괴가 외과 또 무슨 과가 있습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4개 과목은 우리가 이제 기본 사과인데 의사로서 기본 사과라 그러는데 이 과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처음 우리가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우리 훌륭한 의사님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환자한테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공짜같이 그렇게 수가를 만들었거든요. 저수가로. 예. 그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그때는 공무원만 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무원들 좀 공짜로 해줘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차차 사업자 전 국민 이렇게 가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이건 늪에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상당히
계산도 빠르고 그렇죠. 머리도 싹싹 돌아가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이념적이라든지 또 이런 사명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계산이 싹싹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공부는 많이 어려운 공부하고 손해거든요. 김동원 박사님 시절에는 거의 공부를 그 의과대학에서 1, 2등 해야 외과를 할 수 있거나 내과를 하거나 그랬잖아요. 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는 외과나 내과를 지원하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그 외과 전공의를 채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아무래도 지역의 지방에보다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를 지방에 졸업했더라도 네. 지방에 의과대학을 가더라도 수도권의 의사를 찾는다면은 보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좀 약간 욕심이 있는지라 만약에 수도권에 간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갔을 때 모든 것에 배울 것도 많고 또 그쪽에 가서 또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의료 부분만큼은 누구나 다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서 우리 의사 현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가면 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의대는 정원되는 게 맞다. 의사 수는 정원되는 게 맞다. 좀 더 많은 이렇게 많은 의사 수가 있으면은 또 저희들 환자 입장에서는 또는 시민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의료 서비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만약 자녀가 만약에 의대를 졸업해서 수도권을 가겠다 이러면은 저는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어전은 들어와서 전공의를 마쳐서 또 펠로 전임의 과정을 마쳐서 군의관을 마치는데 17년의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 졸업하면은 고향이 수도권이니까 회귀 현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또 그분들도 서울로 스카우트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수도권은 의사가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방은 계속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거를 흔히들 이제 빨대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예, 빨대 현상. 예, 그냥 의사가 수도권으로 쭉 빨리더라고요. 의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간호사도 네. 수도권에 워낙 대형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간호사도 그쪽으로 쭉 빨리더라고요. 서울 빨대 현상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의전원이 일반 의과대학으로 전환됐거든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한 10수년 지내봐야 이 정책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2005년도, 6년도에 어제런을 한 정책이 지금 실패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의사들이 위험하다. 예.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면서 지금 그 결과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 정책의 실패다 그거예요. 정책의 실패. 예, 저는 그때 주장하기로 반반씩 가자. 반반씩. 그렇죠. 의대 반, 의대 어전은 반, 의전은 반에서 어느 정도 이 정책의 성패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뭐 저뿐만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한 의대 교수님들이 많았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 있는 분이 의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간호사잖아요. 그런 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했더라면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의 성급한 도입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도 또 의대 설립을 뭐 어떻게 하겠다, 몇천 명을 하겠다, 몇백 명을 하겠다. 그 의사 수를 증가를 하기는 원하는 대학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많은 의사 수 증가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좀 문제가 병원도 없는 그냥 대학이 의대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의대 뭐 강당 한 두세 개 만들고 실습실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의과대학 만드는 건 간단해요. 예. 하지만 의사 교육이란 것은 도제식 교육이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운전면허 공부를 했다고 우리 운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 실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S 코스, T 코스, 그다음에 장거리 코스,
신호 뭐 이런 등등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런 내 운전 공부 마스터해서 이제 난 운전할 수 있어 안 되거든요. 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도제식 교육과 또 이런 그 실습 교육 이런 게 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대학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존스 홉킨스 예, 유명하죠. 존스 홉킨스 대학. 예, 거기는 그 레지던트 제도를 처음 도입한 병원이거든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문의 그렇습니다. 제도를. 예. 그다음에 수술할 때 장갑 끼고 하자. 예. 그것도 처음 도입했고. 예, 예. 존스 홉킨스 병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의과대학이 생긴. 그렇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미국에는 유명한 병원들 예를 들자면 뉴욕에 있는 슬론 캐터링 암센터 같은 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암센터거든요. 북부를. 예, 그렇죠. 남부에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고. MD 앤더슨은 텍사스. 예,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 예. 하고 조인이 됐고. 예.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슬론 캐터링 암센터는 코넬 대학하고 코넬 이렇게 대학. 예, 돼 있는데 거기도 병원이 먼저 생기고 의대가 따라오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기고 난 뒤에 의과대학이 같이 합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할 때 그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비용도 최소화되고 교육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의대라는 게 결국 병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맞죠. 교육 과정을 예. 병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뭐 의과대학은 강당 몇 개 하고 강의실 몇 개 하고 실험 시설비 정도 있으면은 의대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의대 설립에서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의대생들을 실습하시는 또 의사를 교육할 수 있는 병원이 뒷받침. 전문의가 있는 그 병원이 종합병원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 서남대 의대.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도 병원은 부실하고 병원이- 대학은 허가가 났는데 그렇죠.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남대 의대가 설립이 허가가 났는데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학교 문을 닫아버린 그 전형적인 예, 이해가 학교였죠. 되죠. 예죠. 예. 그 서남대 의대가 있고 또 두 번째 관동대 의대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의과대학은 있는데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종합병원을 찾다가 못 찾아서 또 문을 다른 곳에 문을 닫게 되었고. 그래서 근데 그 반대 예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또. 예, 그 이제 차병원 예. 차병원, 예, 차의과대학. 차과대학 같은 그다음에 그 길병원 길병원. 그죠. 거기도 길병원이 먼저 생기고 예, 대학이 그렇죠. 뒤에 인천에 있는. 예. 뭐 그런 데는 그다음에 학생들 그 을지병원, 예. 을지대 의대. 예, 예. 그 우리가 의학 교육이란 거는 뭐 병원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교육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 면허 공부 열심히 했다고 운전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13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 네. 그런 것을 보면은 또 각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의과대학이 오면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의과대학을 만들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의대 정원을 정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how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대를 설립하는 부분도 우후죽순 세워서 될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 없는 상태에서 의대를 했더니 정말 이거는 아니더라. 그러면은 역으로 병원이 먼저 돼가 있는 상태에서 의과를 설립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더라 했을 때 그럼 후자의 개념을 봐서는 정말 지역에서도 정말 건실하고 정말 이래 잘 운영되고 또 이렇게 규모 있는 병원이 있다면은 그일 중심에서 의과대가 설립되면은 경비 면에서도 그렇고 국가 재정 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원 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 생각 좀 잠시 하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면 의과대학 설립에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데 예. 들긴 병원- 좀 들지만 뭐 그렇게 병원 학교 설립은 설립이 한 어느 정도 종합병원 700병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들까요? 수천억 안 들겠습니다. 수천억. 예. 근데 수천억이 들면서도 매년 또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 잘못되면 또 운영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건실하지 못한 병원이 의과대학을 덜컥 만들었다. 이거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교육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대를 신설한다면은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탄탄한 병원의 기반이 있는 곳에 그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순서고, 그 전에 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문제점들은 우리가 제도나 이런 정책을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딱 달아서 확실하게 시행해야지 그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의사수를 늘려도 좀 편하고 좋고 돈 잘 벌리는 그런 거를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의사수를 늘려서 의사가 남아도니까 일반외과나 산부인과나 예방의학이나 필수과로 가지 않겠느냐. 그건 낙수 효과를 하는데요. 아, 낙수 효과다. 낙수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하다. 사람의 그 심적 구조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편한 거 좋고 예. 그다음에 돈 잘 벌리는 거 좋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 윤리와 도덕 이런 걸 앞세워서 안 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런 거 아니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건 어떨까요? 그게 돼야 되는데 예. 모두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값싼 의료에 국민들이 이미 길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보험료를 올린다, 뭐 올리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예. 그렇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좀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한국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비의 그 가격이랑은 한국에 비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가 자체도 뭐 몇백 배, 몇십 배 비싸고. 결국은 병원에 못 가서 예. 도리어 또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 의료 체계인데. 맞습니다. 그죠? 영국에서는 전문의 진찰을 한번 받으려면 한 6개월 기다려요. 영국에는 이제 NHS라 해가지고 보건의료를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1차 병원에 한해서. 그리고 거기도 등록해놓고 예. 치질 수술 받는데 뭐 보통 한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그렇죠. 순서도. 그럼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몇 명이죠? 3,058명이네요. 3,058명. 예,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대부분 또 신청한 곳이 2025년도 포함해서 2030년도까지는 총 합치면 6,000명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걸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그 희망사항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의사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뭐 좀 힘든 과도 갈 거고, 예. 뭐 그다음에 지역에 힘든 곳에 그 가서 근무도 할 거고, 뭐 그 낙수 효과를 노린다 이런데 그거는 인간의 그 정신적 구조상 내가 왜 이런 생각도 근데 못하고 그 해서 학생을 의대생을 늘렸는데 예. 그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이 없는데 그럼 종합병원 없으니까 결국은 또 그 서남대 의대나 간동 의대처럼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문을 도태돼- 닫으면서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러면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을. 그 국가가 국가 예산이 만들어줬습니까? 없었으면 못 짓습니다. 아, 못 짓습니까? 예, 예. 그거는 저도 부산대학 병원장 시절에 양산부산대병원을 지어봤는데 이거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산에서부터 특히 이제 지어놓고 난 뒤에도 매년 이제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병원 이제 적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 예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적자 나는 만큼 그러면은 좀 메꿔달라고. 지금 기존의 의과대학, 예. 대학병원에도 의과대학 학생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학생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실만큼 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정부의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는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돈이다 그죠? 예. 국민들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서도 재정을 최소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공공의대라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공의대를 만약에 세웠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사님들 말씀하신 게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대를 이렇게 설립해서 거기서 국가에서 어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그게 한 10년간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또 지역의 어떤 필수과라든지 그 바이탈과에 그렇게 의료진들이 배치된다면은
좀 이런 방금 이렇게 오늘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제 시민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또 박사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그게요. 지금 잠시만 예. 그러면 김동원 위원장이 한번 그 공공의대를 만들면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또 공공의료 기관에 또 예, 의료 논장 하시잖아요. 예. 경험 다 마주해 주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공공의대로 해서 오블리게이션을 뭐 예를 들자면 당신은 의사 되고 나서 10년 동안은 봉사하라. 그 오블리게이션이 풀리고 나면 각자 또 지금 현재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자, 부분이 그러면은 있다고. 김동원 박사님, 각 시도마다 각기 시도마다 지방 의료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지방 의료원에 의과대학을 만들면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면은 의과대학 설립하는 비용만 적게 든단 말이에요. 병원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의료원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어렵다는 말은 경영이 어렵습니다. 경영이. 예, 어려워서 사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과대학까지 만들어서 짊어지라.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 예, 할 수 이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이란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서 내보내는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런 것까지 책무까지 엎어서 정부 지원이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대기의 해결 방안 제시가 되겠는데요. 그럼 정부 지원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정부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 방법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그러면서 의사는 수는 또 교육을 시켜서 증가시켜야 된다. 그죠?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아니라 의사 수를 배분을 잘할 수 있는 방안.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차이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대학별로 또 어떤 의사 사이에 전공 분야에 따른 이런 격차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률적으로 10년 차이가 나니 뭐 격차가 심하니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종합병원은 다 그게 미국에서 만든 장비가 들어오고 또 의사도 다 훈련된 아주 교육 잘 받은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과전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6년 전에 실패한 의전의 정책을 다시 리바이벌 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은 시민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까? 저는 방향을 제시한다. 제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제가 이 정부에서 정책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지금 이게 쭉 이제 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 전문가 의견을 무시된 상태에서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또 이 눈치 저 눈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내 가족이 중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걱정 없이 내 지역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싶은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김동원 박사님. 예, 뭐 하여튼 이런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의전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시행이 돼 가서 보고 결정이 돼야 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 수가 정말 냉정하게 계산해서 모자란다면 좀 정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그냥 주먹국으로 늘릴 게 아니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 하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튼실한 곳에 의대가 있어야지 대학만 만들어 놓고 병원의 뒷받침은 안 되는 이런 거는 예산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이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동원 박사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의대만 불쑥 만들어서 나중에 서남대 의대나 가동의대처럼 폐교를 하지 말고 길병원이나 차의과대학이나 그런 병원이 있는 곳에 의과대학을 만들었을 때 국가 지원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병을 안착시킨 사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자는 그 말씀 깊이 새겨 드려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의 의료에 대해서는 안정이 되어 있지만은 지역 의료, 지방 의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확실히 해서 간호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제도가 중간에 흐트러지지 말고 끝까지 유지시켜서 지방 의료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보고, 특히 또 미국을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이 먼저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먼저냐. 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는 그 병원이 탄탄한 병원이 있어야 대학도 만들기가 수월하죠. 그렇죠. 예. 의과대학 만드는 데는 적은 돈으로 되지만은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대학병원화, 교육 수련화 병원을 만든다면은 최소 5천억 이상의 돈이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천억의 돈은 결국은 나중에 의과대학을 만들고 나면 그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 우리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16년 전의 어전원의 그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 대단히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서 모두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제안을 통해서 네. 정부가 좋은 방향을 제시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해봤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저도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요약하자면 결국 그 의학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고, 또 운전면허 공부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나 이런 정원, 정설 이런 것도 사려 깊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부산대 병원장을 하신, 또 대한외과학회 회장을 하신 김동원 박사님과 또 시민사회단체 그린다트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명선 총장님 두 분,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좋은 정책 제안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